49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고, 해당 병원이 앞서 진행된 소방 특별 점검에서 부실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됐는데요. 김포시는 살처분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부천시 정치권이 제2경인선의 부천 옥길 경유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천과 부천 지역 정치권의 합심 소식에 옥길 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와 부천시 정치권이 제2경인선의 부천 옥길과 시흥 은계 경유를 위해 함께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번 두 지역의 합심이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 정치권과 부천 지역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제2경인선이 부천 옥길과 시흥 은계를 지나도록 노선을 변경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2경인선의 옥길 경유는 옥길 지역 주민들의 수건, 주민들은 옥길 경유를 희망하는 청원서도 지역 정치권에게 전달했습니다. 잘 전달을 꼭 당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이미 옥길을 포함한 변경 노선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도 마친 상황. 결과 비용 편익비는 1.05로 기준인 1을 충족했습니다. 제2경인선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경제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번 주 중으로 국토부에 제2경인선의 노선 변경을 정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 옥길동 주민들은 서울과 인천으로 통하는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그동안 불편을 호소해 왔는데요. 제2경인선 노선 변경 추진 소식에 주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전철역 위치를 두고 혹여나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과 경기도 정치권이 제2경인선 옥길 경유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소식에 옥길동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전철역이 없고 버스 노선이 부족해 불편했다며 전철이 생겨 서울과 인천으로 이동이 편리해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버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인근에 뭐 서울로 출근하거나 뭐 인천 쪽이나 이쪽 갈 때도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전철 들어오면 너무 편리하죠. 전철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꼭 전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옥길동 주민들은 지난 6월 제2경인선 유치를 위한 시민 추진단을 발족하고 광역철도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오던 상황. 당시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노선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노선의 옥길동 경유가 확정되기도 전에 역 위치를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 위치가 또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단지랑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단지 간에 어떤 반목이나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하철이 선물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2경인선이 옥길동을 경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걱정도 싹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내에서 키우던 돼지 살처분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3일 통진읍의 한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해당 농가를 비롯해 반경 3km 내에서 키우던 돼지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25일 오전 8시까지 농가 5곳의 돼지 4,189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김포시는 살처분 작업에 이어 매몰지 주변과 발생 농가 주변의 방역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내 거점 소독소 1곳과 농가 16곳을 포함해 도로 3곳에도 통제 초소를 세웠습니다. 또 해병대 2사단에서도 위험 구간 주요 도로를 1일 2회 소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 연천에 이어 김포와 인천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도가 방역관리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도는 방역 통제 초소 36개소와 거점 소독 시설 29개소를 운영하고 모든 양돈 농장 입구에도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통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국장을 중심으로 지역 전담 책임제를 실시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확대하며 방역 통제 상황에 대한 안전감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형식적인 방역 통제 초소 운영을 막기 위해 도 차원의 현장관리반을 운영해 24시간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김포 농가에 대한 사전 검사가 이뤄졌지만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방역 활동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돼지열병이 발생한 김포 농가에 따르면 지난 20일 농장 일부 돼지에 대해 혈청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사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사전 혈청 검사의 경우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샘플 외 개체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복기에 혈청 검사를 실시할 경우 음성이 나올 수 있다며 샘플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평구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부평 풍물 대축제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부평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부평대로 일대에서 부평 풍물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요. 범정부 차원에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축제를 취소하고 돼지열병 확산 차단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평 풍물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년 연속 우수축제에 선정될 만큼 지역의 대표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병원 앞서 소방특별점검에서 일부 시설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경찰서 수사 전담팀은 화재가 발생한 24일부터 요양병원 직원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 또 설비 관리는 제대로 해왔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서 1차적으로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화재의 원인을 밝힌 바 있죠. 예. 현장에서 만난 병원 관계자는 화재 당시 전기 검사로 인해 전력 공급이 차단되자마자 보일러실에서 펑 하고 소리가 났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전기가 차단되자 병원 측이 중증 환자에게 공급을 하는 의료용 산소 탱크 밸브를 수동으로 열다가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한번 화재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목격자 증언을 들어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에서도 이제 화재 당시 비상벨은 울렸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당시 화재가 보일러실에서 시작이 됐지만 병실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만 연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가 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건지에 대한 조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이 요양병원이 앞서 소방특별조사에서 이 일부 소방시설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천소방서에서 특별조사를 했을 당시 현장에서 17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대피 유도 등이 불량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방화문이 닫히지 않거나 피난 반대 방향으로 열리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권고사항의 내용을 좀 보면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게 입원실에 연기 감지기로 교체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네. 소방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일정 기간 안에 이제 병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해당 요양병원에서도 기간 내에 시정 조치는 끝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추가 내용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주시죠. 이세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수도권 대체 메리츠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남춘 시장과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공정사회, 자원순환 인류도시를 위한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는데요. 두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실히 하고 친환경 대체 메리츠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힘을 합쳐 수도권 공동 대체 메리츠 조성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오는 2025년 매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5일 새벽 1시 29분쯤 김포 월곶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옆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두 공장의 건물 7개 동이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플라스틱 공장 내 천막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공장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원도심을 관통하는 인천 지하철 3호선 신설을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중앙정부, 인천시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윤상현 국회의원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지하철 3호선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미추홀구와 중구, 동구는 인천시 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시 슬럼아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며 원도심을 관통하는 인천 지하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GTX 비노선 예타 통과 등으로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통망 격차가 커져가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시내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천의 원도심 주민들은 인천시의 철도 정책에 철저하게 소외돼 있어서 공정하고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인천보다 규모가 작은 대구보다도 도시 철도망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경우 2015년 대구 지하철 3호선을 개통한 데 반해 인천은 지난 2016년 2호선을 개통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인천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공항철도 조기 건설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관광객 유입과 물류산업 활성화, 원도심 기능 재생을 위해 인천역,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공항 철도 건설을 조기에 적극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인천시에도 적극 함께 추진할 걸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제2공항철도 및 인천지하철 3호선 조기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안상수 시당위원장과 윤상현 의원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지방의원들이 추진위원을 맡아 시민 여론을 수렴해 갈 방침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조만간 발대식을 갖고 시민 서명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부평구가 지난 24일 2019 지역복지 민관합동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역복지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발표자들은 갈산마을 봉사단 결성과 십정이동 마을 이야기 등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구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부평구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경기 서부 하나센터와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이 다음 달 5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남북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통일의식 증진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는 남북 주민과 장애,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코요테의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됩니다. 부천 자연생태박물관이 단백질 보충 메뚜기 양갱을 주제로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 대체 식량으로서 식용곤충을 주목하고 바로 알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방문객들은 메뚜기의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메뚜기로 직접 양갱을 만들어 먹어보는 등 식용곤충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부천 자연생태박물관은 오는 12월에는 꿀벌이 준 선물 밀랍을 주제로 입술 보호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평구가 최근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15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19개 팀이 참여했는데요. 이 중 줌바 댄스를 선보인 북의 이동, 너투 나투 북의 투 팀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상팀은 오는 10월 25일 열릴 인천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부평구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10월 중순부터 김포 주요 지역 5곳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견인 차고지가 없어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견인 차고지를 마련해 견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10월 중순부터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사우동 학원가, 장기역 사거리와 운양역 사거리, 구례동 상업단지 등 불법 주정차가 자주 발생하는 5곳에서 시범 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주차 위반 차량은 걸포동 견인차고지로 견인되고 주차 위반 과태료와 견인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임금 담체 협상을 두고 한국GM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한국GM 노조가 24일 경영진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회사는 올해 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임금 1.8% 인상과 평균 성과급 1,700만 원을 지급했다며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팀장 이상은 귀족이고 8,000명의 조합원은 노예냐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작년 거 올해 거 다 내놓는다라면 저희는 동결 선언이 아닌 회사의 미래 발전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일반 직원과 간부급들은 임금 체계가 다르다며 이 둘의 성과급과 임금 인상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인상과 통상임금의 250% 수준의 성과급 지급, 생산 확약 등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4일 오후 3시 14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칼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집진기 등 설비를 태우고 발생 1시간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진기 청소 중 연기가 났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 밤 7시 38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냉장고 등 내부 물품 등을 태우고 발생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 뒷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지표면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안개도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밤 시간이나 출근길 운전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집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지역 등 수도권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화재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기압골의 영향으로 28일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도 등 일부 지방에서는 오락가락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운전에 주의하시고 항공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에도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 예상되고요. 파고는 0.5m 일겠습니다.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지만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환절기라 일교차도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